안녕하세요, 루벤입니다. 오늘은 건보 자소서 1번 항목에 대해서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상대방이 수용할 수 없는 요구사항, 그것을 어떻게 대처했는지 적절하게 이 부분을 잘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상대방이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거절한 분도 있을 거고 수용할 수 없는 요구사항을 또 들어주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떻게 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내가 사용했던 의사소통 방식과 그런 부분들이 도대체 무엇인지 잘 설명하실 수가 있으시다고 하면은 어떤 방향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요구사항을 거절했다면 어떤 방식으로 거절하셨는지, 수용할 수 없는 사항이었는데 그 부분을 수용했다고 하면은 왜 그렇게 수용을 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수용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되는데, 이 항목은 사실 민원인 응대에 대한 부분으로 물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건보에서는 항상 1번 항목에서는 민원인 응대를 하는 그 부분이 예상되는 그런 질문들을 좀 하는 편인데요. 이번 상반기 1번 자소서 항목에 보면은 견해 차이가 발생하는 상대방으로부터 협력을 이끌어냈던 경험이에요. 그래서 큰 맥락으로는 좀 비슷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 틀 잡기로 해서 항상 제가 이렇게 올려드리는데 이렇게 6개로 항목으로 나눠놨으니까 무조건 문장으로 쓰지 마시고요. 여기에 대한 내용을 최대한 채운 다음에 문장으로 만들어 가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내가 상황 속에서 어떤 용납하기 힘든 그런 요구사항이 무엇이었는지 간략하게 적어보시고요. 그걸 만약에 수용할 수 없었다라는 결론을 내실 거라고 하면 수용을 할 수 없었던 이유, 그게 왜 수용할 수 없는지, 그리고 내가 그 상황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거절을 했는지, 나한테 이야기했던 상대방에게는 거절을 받았잖아요. 그건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기분이 나쁠 수 있거든요. 하지만 내가 최소한 거절을 할 때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 내가 최소한의 어떤 대안을 가지고 거절을 하신다고 하면은 그래도 상대방에게는 나를 위해서 대안이라는 거를 생각해주고 제시를 해줬다고 하면은 그렇게 기분이 예상했던 것만큼은 나쁘지 않게 잘 상황이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런데 무조건 무턱대고 단호하게 그냥 거절만 했다고 하시면 상당히 기분이 나쁘겠죠. 어떻게 보면 좀 무안해 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의 의사소통 방식이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거를 물어봤던 이 항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 입장에서 거절 이후에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이나 어떤 대처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생각을 하신 다음에 의사 전달을 하셔야 될 것인데요. 그래서 의사 전달 전에 무엇을 하셨는지, 거절 의사를 전달할 경우에 어떤 결과로 끝맺음을 맺었는지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보시고 상대방이 내 그 주장을 잘 수용을 해 주었는지 여기까지도 잘 결과로 잘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 항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무리한 요구를 하는 그 상대방으로부터 어떻게 기분 나쁘지 않게 내가 그분께 의사 전달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소통의 노하우, 이런 부분을 좀 본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건강직과 행정직 분들은 어차피 민원인 응대가 상당히 많으실 거거든요. 물론 요양직 분들도 뭐 노인분들과도 이야기를 해야만 하는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노인분들도 말하기만 좋아하시는 그런 어르신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민원 발생 사례를 조금 가져왔어요. 무턱대고 막 화를 내면서 다가와서 나한테는 막 욕을 하고 신입사원은 나와봐라, 높은 사람과 이야기를 하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 그리고 건보료가 생각보다 본인이 생각하기엔 너무 많이 청구돼서 막 뭐라고 하는 분들, 전화로도 제일 이게 많고요. 그리고 지사로 찾아와서까지 막 항의하는 사람도 있어요. 납득할 수 있게끔 설명을 충분히 했음에도 예전에는 이렇게까지는 안 나오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나올 수가 있느냐. 특히 기업을 그만두고 다시 지역가입자로 전환됐었는데 엄청난 폭탄을 맞으신 분들, 이거는 뭐 많이 일어나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징수팀에서 하는 일일 텐데요. 수개월 동안 막 밀려가지고 건보료를 내세요, 이런 식으로 했는데 계속 거부를 하시다가 한번 봤는데 왜 이렇게 전화를 많이 하는지, 일을 못하게 됐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일을 못해서 책임질 것이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하는 민원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 말고도 많은 민원인 사례가 분명히 일어나는데요. 건보는 민원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신노동의 강도가 좀 센 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민원 사례를 좀 이렇게 좀 제가 생각을 해봐라,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예시를 좀 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생각을 좀 해보세요. 그리고 자소서 예시를 제가 이렇게 항상 작성을 해 드리는데요. 건보는 처음에는 항상 그 여러분들이 이 항목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꼭 적어주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많이 드려요. 이 자소서를 제출을 하시면 보는 사람 기준에서 처음 문장에 내가 생각하는 거를 이렇게 정리를 하셨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읽기가 편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라. 저는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더니 이렇게 일어나서 또 이렇게 했고 계속 이렇게 상황만 쭉 설명하는 이 경험 나열 형식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절대 그렇게 해서는 합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첫 번째는 이 항목을 통해서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 여기 이렇게 상대방 관점에서 먼저 생각하고 배려할 수 있는 마인드가 나는 중요하다. 문장형으로 하셔도 되고요. 이거를 소제목 형태로 가신다고 하면 이 부분만 딱 남겠죠. 그래서 소제목을 하셔도 된다. 뭐 어떤 거를 무조건 해야만 한다는 거는 없습니다. 다 합격해요.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이런 행동을 했다. 그래서 이렇게 결과까지 이렇게 첫 문장에 깔끔하게 정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콜센터 시절에 내가 어떤 이유로 항의하는 그 고객의 요구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한 경험이 있다. 이렇게 하면 거의 첫 문장에 거의 다 있지 않나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렇게 깔끔하게 요약해서 적어주시고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간략하게 여기 보시면 상황을 간략하게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소통 방식과 결과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구분하셔가지고 작성하지 못한다고 하면 아무리 잘 썼다 하더라도 건보에서 원하는 이야기를 잘 못 알아듣고 내가 실수를 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합격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 항목에 대해서 이 구조를 보세요. 내가 이 상황은 요렇게 다예요.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은 화를 내던 그 고객의 주장이 조직의 내부 규정 매뉴얼상에 따라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하지만 조직의 입장에서 그런 악성 민원인 아니면 일방적인 주장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길게 보게 되면 어차피 우리 고객일 수도 있기 때문에 기업의 이미지 차원에서 매우 중요했고 그래서 고객의 맨 처음에 요구를 거절을도 물론 했지만 동시에 그 고객이 주장하는 그 방식을 개인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충분하게 고려를 해보았고 나중에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잊지 않고 방안을 이렇게 제시를 해서 최소한의 성의를 보였더니 그 고객은 좀 화가 가라앉히면서 미안함과 고마움 이 부분을 표시를 했던 이런 사례를 이렇게 적어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이 내가 이렇게 소통하는 방식이며 이게 곧 친절과 이어지기 때문에 친절 사원으로 됐고 내부 식구들과도 소통이라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도 누군가가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를 할 때 내가 당장 이렇게 바로 거절을 하기보다는 상대방이 요구하는 사항을 충분히 자세하게 듣고 바로 거절하기보다는 일정 기간을 둔 다음에 최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 상대방이 알아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최소한의 배려를 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상대방이 이렇게 하면은 절대 화를 내서는 안 되거든요. 오히려 미안하죠. 오히려 그렇게 무리한 요구를 했다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내가 정말 내가 그게 생각하지 못했던 건데 정말 미안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정상이지. 이렇게까지도 했는데 막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또 한다. 인맥 기준에서 보면은 끊어야 될 그런 인맥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제가 예시로 이렇게 쭉 들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엔 이렇게 민원인을 다루는 공단 업무에서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방식, 의사소통 방식, 나의 태도 이런 부분들은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많은 민원인 사례가 오더라도 나는 적절하게 상황에서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표현했던 이 예시입니다. 그래서 건보 자소서는요. 되게 전문적인 단어를 써가지고 글 완성도를 높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 구조를 한번 쭉 보시면 충분히 이 정도만 돼도 합격하실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수없이 많은 서류통과 자소서를 보았기 때문에요. 이 정도는 충분히 자소서만큼으로는 떨어질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을 제가 항상 예시로 적어 드리는 거니까요. 참고를 해서 보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주장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꼭 잘 적어주시고 상황은 간략하게 그렇게 내가 행동을 어떤 방식으로 했었는지 그 상황 속에서 자세하게 적어주시고 마지막에서는 글자 수가 남는다고 하면은 내가 이렇게 주장하는 내용, 의사소통에 대한 중요성 이런 부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입사 후에 보탬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간략하게 이렇게 포부로만 작성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이 예시는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었던 예시예요. 그래서 오늘은 요 1번 항목에 대해서 촬영을 했고요. 다음에는 바로 이어서 2번 항목에 대한 자소서 항목 가이드를 조금 더 보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